이걸 아는 순간 경기장에서 볼을 잡을 때마다 늘 급했던 사람도 진짜 확실한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걸 모르고 축구하니까 볼만 잡으면 급해지고 그러다 계속 뺏기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결국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탈아마추어급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오늘 영상만큼은 진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항태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임팩트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트 축구할 때부터 항상 급했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코치님과 감독님들은 항상 저를 보면서 제발 좀 차분하게 해라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알고부터 볼을 받기가 훨씬 편해지고 볼만 잡으면 항상 급했던 플레이가 한 3배 정도는 차분해진 것 같아요. 차분해질수록 훨씬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번 영상 중에 볼을 받고 난 후에 수비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볼을 받기 전에 수비를 따돌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영상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조회수 35만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진짜 중요한 영상이었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볼을 받을 때는 수비, 볼, 골대 이 세 가지를 의식해서 볼을 받는 것이 움직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대각선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 2개는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수비를 떼놓는 근본적인 이유와 수비를 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개꿀일기야.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비를 왜 떼놓고 받아야 될까요? 볼을 먼저 받고 수비를 따돌리면 되지 왜 굳이 수비를 떼놓고 볼을 받아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근본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냥 코치님 감독님이 수비를 떼놓고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떼놓는 움직임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면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수비를 떼놓고 볼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이 완충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완충 공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끄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완충 공간을 쉽게 해석하자면 한마디로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수비한테 간섭당하지 않는 공간, 뭐 여유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 축구는 이 완충 공간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내가 골대 바로 앞에 있어도 이 완충 공간, 즉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골을 못 넣어요. 하지만 골대랑 조금 멀리 있어도 이 완충 공간, 즉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면 이 골을 넣기 위한 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축구는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골을 못 넣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골대 앞으로 치고 와서 골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바로 플레이를 방해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의 방해만 피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한 동작들을 그나마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는 늘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완충 공간을 매 순간 만들어야 돼요. 방해는 상대 골대와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 말은 상대 골대와 가까워질수록 완충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수비를 떼놓고 받는 동작도 수비의 방해를 덜 받기 위해, 즉 최소한의 방해로 플레이를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드리블의 목적도 이 완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내 기분에 취해서 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을 제자리 잡지 않고 이동 컨트롤하는 목적도 바로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이 완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상대의 방해가 없으면 우리는 돌파 드리블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완충 공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겉스킬에 빠지지 않고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헛다리를 위한 헛다리를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충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이 대각선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 밖에 이 완충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은 다양합니다. 대각선 움직임도 하나의 수단이고요. 드리블도 이 드리블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 골대와 이 가까운 쪽에 완충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이 대각선 움직임이던 침투 움직임이던 뭐 어떤 움직임이던 간에 이 완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배울 개념은 바로 1, 2차 움직임인데요. 1, 2차 움직임은 완충 공간을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축구의 하수는요, 그냥 1차적으로만 움직여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만 움직인다고 이 완충 공간을 만들면서 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비는 바보가 아니죠. 1차로만 움직이는 선수는 늘 수비한테 방해를 받기 때문에 볼을 잡을 때마다 급해지는 거예요. 1차로 움직이면 수비도 그 1차 움직임에 똑같이 반응해서 따라오니까 완충 공간을 만들 수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차 움직임은 수비를 유인하는 움직임, 2차 움직임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움직임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비를 1차로 끌고 갔다가, 즉 유인했다가 그 다음 2차로 순간 스피드를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플레이할 수 있는 완충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려서 받는 움직임이든 침투를 하는 움직임이든 내 옆에 수비가 붙어있다면 무조건 1, 2차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를 떼놓고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반경 6, 7m에 상대가 없다, 그러면 1, 2차 움직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1차로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받으면 됩니다. 1, 2차 움직임을 해라고 또 거기에만 빠져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 2차 움직임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완충 공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수단이자 스킬일 뿐입니다. 본질은 완충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이에요. 왜? 그래야 수비의 방해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왜 이제 1, 2차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1, 2차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상황마다 움직임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초보분들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움직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약 3, 4m 정도로 움직입니다. 1차 움직임을 할 때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피드 10에서 20 정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2차 움직임은 5, 6m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볼을 받는 그 순간에 내 반경 3, 4m의 완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완충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앞쪽 공간에서 볼을 받고 싶다. 그러면 1차로는 내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하다가 2차로 침투를 해서 앞쪽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겠죠. 근데 공간이 아니라 내려서 발밑에서 볼을 받고 싶다. 그러면 1차로는 상대 골대 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수비를 유인해서 그 다음 2차로 내려서 볼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충 공간이 없을수록 터치 수를 줄여야 합니다. 터치 수를 줄이려면 기본기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본기가 없으면 급해지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터치 수를 줄이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완충 공간이 많을수록 확실히 여유있게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 완충 공간의 필요성이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볼 잘 차는 사람들은 수비가 붙어있어도 플레이를 잘 하잖아요. 근데 기본기가 없을수록 수비가 조금만 붙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초보분들은 이 완충 공간의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기 훈련을 먼저 해야 되고,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이 완충 공간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선수에게 완충 공간이 필요해요. 물론 메시에게는 완충 공간 따위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메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본기 훈련과 이런 움직임의 개념들을 동시에 훈련해 나가신다면 더 빠르게 실전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한번 띄워보세요. 차차차는 축구 지식을 쌓는 채널이 아닙니다. 실전 퍼포먼스를 진짜로 좋아지게 만드는 채널이에요. 그러니 제발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 뛰면서 볼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럼 예전이랑 느낌 자체가 다를 거고 훨씬 더 여유있게 볼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물론 축구 고수분들이나 축잘할 분들에게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본질과 원리를 제대로 알고 축구하는 거랑 어렴풋이 대충 알고 축구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이 원리를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그 확신으로 이 배움의 흡수력이 좋아지고 시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도입한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차차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차차차 프로그램은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냥 팀에 속해만 있어도 저절로 실력이 빠르게 늘어가는 축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차차차가 드디어 2년 만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차차 프로그램의 철학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차차차는요, 기존에 서로 까내리고 다치게 하는 전쟁 같은 축구 문화에서 실수하더라도 늘 동료를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서 상대팀까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중과 사랑의 축구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저희의 축구 철학에 동감하시는 분들께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책임지고 1인분의 실력까지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런칭한 차차차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 먼저 아셔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 차차차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앞으로의 방향까지 꼭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차차 A팀과 차차차 B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지금은 정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조금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차차는 여러분들과 함께 존중과 사랑의 축구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축구하자. 행복하게. 에이, 그렇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쁘게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가네. 에이, 아싸. 이게 막혀야 돼. 막혀야 돼. 아씨. 가게 들어. 아니, 맞추기 어려운데 이거.